그러니까 지금 현안이 있어? 현안 없지? 어. 계획적인 현안은 없고 내가 이주자 이제 대책해서 이주할 때 이 지역의 전세 가격이 오르는 걸 봤어. 그리고 이제 반대로 입주 시기가 다 지어져서 돌아오고 있으면 지금 이 건물이 생각보다 많이 올라갔어. 부동산의 하락 가격도 이제 강동이나 이쪽은 멈췄어. 바닥이 좀 다지면서 있는데 또 하나의 이슈는 이제 그럼 분양 이후에 다시 여기 입주했을 때 전세 대란이 있을 것 같아. 누가 채워? 주인들이 들어갈까? 그럼 이제 보통 그래. 대규모 단지들, 아파트들이 분양, 뭐 헬리오도 마찬가지였고 전세 가격이 처음에 주인들이 구해야 되니까 엄청 싸게 세입자를 구한다고. 아무래도 입주장의 약세는 불가피하지. 그치. 그래서 아마 전세 가격이 한번 훅 떨어질 건데 최초 단지 때는 전세 가격이 쌌어. 근데 2년 뒤에 이제 주변 시세와 맞춰지면서 세입자들은 죽어나는 거지. 그런 것들이 조금 예상이 되지. 부동산적으로 보면 그렇고 이제 공간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여기가 재밌는 게 자기 나름의 단지 안에서의 완결성도 가지고 있고 지금 이번에 보니까 커뮤니티 시설들도 뭐 엄청나게 그래. 세부 안 그런 단지 없지. 아이고, 대단지 중에서는. 근데 여기는 문제가 상업이나 업무나 뭐 문화 이런 기능들이 필요한데 이쪽에는 다 개별 핏지, 그러니까 작은 핏지들이고 뭔가 그런 것 기능들이 크지 않은. 그러니까 그나마 전통시장가 있는데 그게 뭐 이 12,000세대를 교통적인 문제라든지 뭐 그런 기능적인 문제들을 물론 단지 안에서 푸는 거는 부적이기 때문에 근데 이 주변 도시 구고 공간 구조가 받아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최근에 이쪽 역들의 역세권 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문의가 많이 와. 당연하지. 뭐 이걸로 개발되니까 여기에 수요가 이제 있다고 당연히 보고 근데 그래 봐야 피지 규모들이 워낙 작다 보니까 그래. 개별적인 건물 한두 동씩의 얘기들인 거지. 그럼 어떤 나중에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갈까? 이 사람들이 어디로 이용할까? 그러면은 아무래도 뭐 이쪽이나 그렇게까지 간다고? 그래 실제로 방보로 이쪽까지 갈 거야. 스타필드까지? 강동구에서는 사실 백화점이 여기 천원 현대가 있어. 있지. 이마트가 있고 뭐 사실 강동구에서의 원래 그 약간 양분화되는 세력 중심 지역이라고 하면 그 내가 생각할 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쪽이 뭐 메인이기도 하고 천호죠. 또 하나가 옛날에 고덕동에 있어 이게. 천호가 지역 중심인가? 지역 중심. 또 광주 중심. 지역 중심. 중심이지. 그렇고 이제 강동구로 넘어와서는 천호동하고 고덕동. 고덕동이 상업으로 빨갛게 칠해 있는 지역이거든. 근데 이거 되게 작아. 생각보다. 여기가 옛날에 백화점이었어. 백화점이 있는데 이마트로 바뀌었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런 것들이 광역 서비스, 광역 상권을 담당을 했는데 하나미사가 딱 들어오고 대규모 상업시설들이 좋았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타필드. 그래서 강동 쪽은 이 스타필드와 코스트코 이쪽으로 이제 많이들 광역장을 보러 다니지. 그 시간거리로 놓고 보면은 여기 둔주나 아니면은 그 올류선에 구매력 있는 입주자들, 주민들 입장에서는 잠시로 가겠지. 알다시피 근데 장 보러는 일로 가고 그치. 쇼핑하는 여기가 편해. 여기가 편해 진짜 가보면. 저기까지 간다고? 얼마나 온다고 타고 가면 되는데 그래. 주차하기도 편하고 가서 장 보기도 편하고. 그러니까 잠실은 주차 일단 어떻게 빡시지. 그러니까 그런 교통이냐 이런 이슈를 생각했을 때 번잡하고 일로 갈 가능성이 높아. 그러니까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 일로 몰리게 할 거냐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대안이 필요해. 특히 이쪽 지역 지금 헬리오 나왔고 그다음에 얘 나왔고 얘까지 재건축이 만약에 된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그런 유통 기능들에 대한 니즈가 분명히 엄청 크지. 그러네. 유통 기능들이 잠실은 빡세고. 그렇지. 뭐 학교들이야. 얘기가 이슈가 많았대. 이거 뭐 동북고 또 이전하는. 그래 이거 사학 이전한다는 얘기 있었어. 근데 이제 동북고가 원래는 명문 고등학교들이 다 그 사대문 안쪽 중심지에 있다가 이렇게 서울 수도권 주변적 활성화를 위해서 다 이전했단 말이야. 여기 뭐 배제도 이전을 그렇게 해서 이제 일로 넘어온 거고, 뭐 동북 고등학교, 보성 뭐 이렇게 다 일로 넘어온 학교들이라고 역사성이 있는 학교들인데 특이했던 것 중에 하나가 또 그거였어. 여기 이 계획에서는 학교가 신설되는 거지. 그래. 이게 여중이라 그러네. 여고? 지금 최근에 이제 뭐 정비 계획이나 뭐 이런 사업 검토를 해보면 알잖아. 충격과 공포에 지금 출산율 0.78. 근데 저 학교 계획 13년에 결정할 때, 그러니까 그때 교육청은 이게 이제 그러니까 신설이 필요하다고 봤던 거지. 근데 지금 이번에 지금 현재 상황은 뭐 이번에 도봉에서 최초로 고등학교인가가 없어지는 이 상황. 앞으로의 학교는 이제 완전히 죽을 거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15년에 한번 확 꺾였는데 그래. 지금 다시 한번 또 꺾이는 상황이야. 그럼 얘네들이 이 아이들이 지금 20년 아이가 되는 그 시점에 얘네들이 필요할까? 그때는 그래. 정말 지금의 학교의 절반 뭐 3분의 2 이렇게 수요가 안 될 거고. 근데 그럼에도 이제 밑에는 이제 학교를 신설했다는 거. 지금이었으면 아마 안 했지 않을까? 저 학교는 지금 교육청이랑 협의가 돼서 완료가 된 건가? 내가 듣기로는 여고나 여중이라고 알고 있었어. 근데 지금 성비례하고 여자 친구들이 조금 뭐 많아지긴 하지만 아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똑같아. 진짜 여고가 여기 창신여고가 있거든. 근데 또 여중 여고? 특히 또 여자들만을 위한 학교?
이것들이 맞는가도 좀 고민이 되는 것 같고. 근데 부동산 측면에서는 그 여아 학교들은 상당히 선호해.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 딸 자식 가진 사람들은 남녀공학교다? 그러니까 여자 고등학교, 여자 중학교 배정되면은 최대한 그 근처로 가고 싶어하지. 제 남아를 두는 부모의 마음보다는. 대충 보이네. 대상지의 남측편에 있는 동북이 남자 학교니 북측에서는 여자 학교가 있어야지 않냐? 그래야지 딱 그 음양의 조화가 이루어지는 큰 단지가 되는. 근데 이게 진짜 그 보면은 보이는 같이 거 우리가 딱 봤을 때는 그냥 똑같이 파란색 학교지만은 이게 지금 디테일하게 그게 남아냐 남아 학군이냐 여아 학군이냐가 상당히 부동산 메커니즘에서 움직이는 부분이 있더라고. 특히 이제 강남 일원동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학군이 좋기로 유명한데 그러면서 항상 댓글이 달린 게 있어. 남아 학군이라고. 여아를 자녀를 둔 분들은 사실 학군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런 측면도 있어. 그렇겠네. 이 동네는 뭐 학교나 교육 문제는 뭐 워낙 나쁘지 않아서 너무 명문 고등학교들이 많아. 여기 지금 보성, 그 동북, 뭐 배재 등 여기도 뭐 신규 학교가 생기게 된다면 재밌는 거는 여기도 이제 두 번째는 여기 기부 체납률이 15%야. 15%. 굉장히 높지. 그러니까 대건축인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종사항을 해봤자 용적률이 완화되지 않아. 그러니까 높이 이슈 때문에 아마 여기 뭐 그래. 완화했을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15%라는 게 이제 당연히 이제 세대수가 세대수니만큼 공원에 넣어야지. 그래. 의무 면적. 많이 넣어야지. 12,000세대인데 세대수가 2배가 뛰고 그래. 거기에 곱하기 3이잖아. 그러니까 난 이게 정말 문제라고 보는데 아니 정비 계획하는데 그러니까 기존에 이미 있던 정비 조직 안에서 그래. 재건축을 하는데 공원을 전체 세대수의 3만큼 내라고 하는 게 1000세대가 넘어가면 이게 말이 되나? 그러니까 공원으로 많이 뺏기게 돼 결과적으로. 근데 그래서 보통 공원 내고 끝나. 보통 공원을 그 정도 내면 한 6, 7% 정도 수준이야. 그래. 단지 전체 면적에. 그럼 이제 기부차 15% 중에 아마 10% 정도는 공원 정도이겠지. 그리고 주변 나머지가 하고. 이제 생활리소시들에 해당하는 뭐 각종 시설들이나 뭐 문화시설이나 뭐 이런 것들을 넣는 것 같더라고. 기부차납률이 굉장히 높다. 보통 주민들은 기부차납률이 높으면 내 자산이 뺏기니까 반대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공공시설들이 그만큼 확충되니까 좋아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거지. 13년 이때쯤에는 15%라는 게 어쨌든 뭐 용인이 됐다기보다는 뭐 잘 됐던 것 같아. 지금이라면 이런 거 좀 더 줄이고 그거를 생활리소시로 아니 그 임대주택으로 내라고 했겠지. 그럼 저 기능들은 어떻게 되냐? 지금의 생각하는 방향은 아파트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들을 그거를 이제 커뮤니티 위에 게스트하우스에 수영장에 딸린 게스트하우스더라고. 그런 것들을 외부 개방하라고 했겠지. 외부 개방형 커뮤니티에 대한 이슈가 돼서 계속 지금 강화되고 있어. 방침들이 계속 나오고. 그렇지. 이 정도 뭐 슈퍼블록의 대규모 단지는 분명한 거는 주변 지역하고 환원할 수 있는 공공기가 필요한 것 같아. 아까 했던 공원이나 커뮤니티나 단지 내에 사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도시 공간 차원에서 같이 사는 사람들은 뭐 상생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 있다고 봐. 이제 다시 현 시점으로 들어온다면 얘는 어마무시한 슈퍼블록이라고 할 수 있지. 또 과거에도 이 단지 내에 도시계획 도로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어. 되게 특이했지. 아파트 단지인데 하나의 단지에 시설을 결정된 도시계획 도로가 지나가. 지금 정비계획은 이게 어떻게 처리됐어? 도시계획 도로로 결정돼 여전히? 있어. 도로가 이거하고 이거가 결정돼 있어. 그 도정법상으로는 그 하나의 단지 정비구역인 거고 그러니까 그건 주택 그치. 단지로는 구분되는 거지. 별도의 관리 사무소를 그렇지. 주는. 그 지금이야 뭐 이게 나중에 재건축이 돼서 현황을 봐야 되겠지만 기존의 둔촌조공이 철거되기 전에 살았을 때는 마치 도시계획 도로가 아니라 단지 내 도로 같이 활용이 됐단 말이야. 그렇지. 근데 재밌었던 건 여기 버스가 섰었어. 그런 약간 특수성이 있어. 그리고 이게 별도의 단지로 운영이 된다라고 하면 이게 약간 좀 가격에도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네. 아니 그러니까 보면은 관리비도 좀 다를 거 아니야? 그러니까 1, 2, 3, 4단지로 그 자기 내부적으로도 오케이, 구분해서 운영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고 있어. 그래서 단지별로 이제 구분돼 있긴 한데 그러니까 굉장히 특이하지. 이렇게 도시계획 도로가 관통하고 그러니까 뭐 지금 문제가 있던 뭐 음마 아파트라든지 뭐 이런 데들은 비슷한 규모인데 그렇게까지는 아니거든. 그치. 단지 내 도로가 없지. 그치. 단지 내 도로 내겠다고 서울시가 그 계획해 놨다가 그거 반대한다 위원회 3번 올라왔어. 지금은 통로로 됐지 결론적으로. 그치. 공공부의 통로로 통로로 갔잖아. 그 이슈인데, 그러니까 서울시가 바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13년 정도에 됐으니까, 그때는 이제 그렇게까지 이 이슈가 크지 않았는데, 그렇지. 지금 보면은 서울시가 이제 18년에 아파트 단지 조성 기준이나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가장 첫 번째가 이런 슈퍼블럭에 대한 문제였어. 너무 슈퍼블럭이 엄청 크고 이것들이 도시의 섬처럼 남아있다. 그때 이제 개편하겠다는 거는 크게 세 가지 관점이었는데 하나가 첫 번째가 분절인 거지. 그래서 너무 큰 슈퍼블럭을 도시 단위로 도시 조직을 고려해서 분절해야 된다. 도시 어떤 투과성을 높이겠다. 그래서 100m나 200m 그 간격으로 해서 그게 도로가 됐든 아니면 공공모의 통로가 됐든 고철형 통로가 됐든
분리하겠다는 거지. 얘를 지금 만약에 정비 계획을 한다고 하면 한 9조가 났을 거야. 더 조각이 나눠졌겠지. 조각 냈을 거야. 케이크 자르듯이 이렇게. 그래.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저기 보면은 둔촌주공의 그 북측편이라고 할 수 있는 여기 도로 확장 지역 여기에 대한 끊임없는 이슈들이 있어. 이 도로 보면은 뭔가 이렇게 긋고 싶지 않아? 일로 이렇게? 긋고 싶지 않아? 도시계획하는 입장에서 참을 수 없지 이런. 뭔가 긋고 싶어. 야, 이미 이쪽 지역에 대한 큰 간선도로망은 우리가 다 나왔네. 거의. 뭔가 긋고 싶고 또 일자산? 뭐 터널 뚫으면 되지? 이 정도 개발하는데 터널 뭐. 그럼 왠지 계산하고 뭔가 교산. 연결이 될 것 같아. 그러네. 그러면서 여기는 뭐가 생길 것 같고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들어. 강하게 들고 있어. 지금도 물론 저렇게 공무모의 통로들이 있긴 한데 어쨌든 도로축은 이거 하나 살려 있고 여기는 내부축인 거지. 그러니까 원래 지금 했다고 하면 여기 다 됐을 거야. 이거는 뭐 공무모의 통로로 갔겠지. 왜냐면 이쪽으로 가는 수요는 그건 없으니까. 고행축이니까 가진 않지. 뭐 누가 여기 가. 근데 어쨌든 그렇게 구분했을 것 같고. 그때 서울시가 대규모 슈퍼블럭에 대해서 분절을 좀 얘기해왔고. 그래. 두 번째가 개방인데 그 개방이라는 개념이 아파트 단 도로변에 보면 여기도 그랬는데 상가가 여기 다 몰려 있었잖아. 여기 이제 담이 쳐 있거나 아니면 낙으로 가려져 있거나 여기는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샵이거나 뭐 카페거나 이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가로 활성화 이게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개방해라. 외부에 대한 개방에 대한 게 두 번째 이제 서울시가 요구하는 최근에 18년 이후에 공식적으로 요구되는 바들이고 그래서 여기 외부 이쪽에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통로할 수 있게 막지 말라는 거고 두 번째는 그런 외부 개방형 시설들을 이쪽에 배치를 하라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도시랑 숨 쉴 수 있게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벌써 20년 전에 학교에서 배울 때도 도시가 단지가 있으면 안 된다. 대규모 단지. 또 게이티드 커뮤니티는 거의 폐학처럼 얘기를 했었잖아.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 단지가 대규모화되고 그 안에서 이제 그 대규모화됨에 따라서의 서비스들이 이제 가능해지면서 또 자기네들끼리 어떤 상당히 요즘 부동산 시장의 말로는 민도? 뭐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 그런 것들을 이제 유지할 수 있는 어떤 그 장치들이 필요하지 않느냐에서 상당히 외부 개방에 좀 약간은 보수적으로 대했었잖아. 근데 이제 공공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열기를 바라긴 하는데 하지만 여전히 현실적으로는 많은 부딪힘들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하나 보면은 좀 다른 얘기긴 한데 과천지구 컨셉 그 현상사기의 내용 보게 되면은 단지 안에 다 소규모 아파트 블록들을 해가지고 그걸 다 외부가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컨셉이었단 말이야. 근데 그게 이제 협의하는 단계에서 상당히 유지하기 쉽지 않은 그런 식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처럼 약간 상반된 그 입장에서 발생하는 것들이 어떻게 좀 정리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 난 외부 공간 좀 활성화를 내가 체험으로 좀 느끼는 거는 사실 이 고덕동 지역 예전에 저층 주거 단지들 주공 아파트들이었는데 그라시움이랑 아르테론으로 개발되고 재건축되면서 도로의 느낌이 달라졌어. 개방감과 선형 그 도로변을 따라서의 아파트 단지에 선형 공원들이 들었으니까 천지개벽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세 번째가 그거야. 세 번째가 디자인. 디자인 하면 이제 지금 현 시장님의 굉장히 아이덴티티이기도 하고 지금 이제 신속통합기획이나 이런 거 이제 발표 나는 것들을 보면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뭔가 그 있어 보이는 조감도, 예뻐 보이는 조감도, 그리고 단조롭지 않은 조감도인 거지. 근데 그 위한 전제가 결국 높이였었는데 35층이라는 그 높이 제한을 결국은 이번에 도시기본계획을 개정하면서 폐지를 했단 말이야. 이게 특별건축구역은 아니지. 그러니까 두 가지인 거야. 그러니까 그 높이에 대해서는 35층 룰에 대한 그 문제가 있어서 둔촌중공 같은 경우 35층 룰을 따랐지. 그래서 그냥 일률적인 조금 더 까먹을까? 그러니까 잘라보니까 헬리오도 완전히 그냥 싹둑이잖아. 똑같은 그러니까 단조로운 높이. 지금 하면 이렇게 안 되지. 지금 하면은 여긴 높고 여긴 낮게 스카이라인을 구성하면서 그다음에 통경축을 생각하면서 하는 그것도 이제 가능해졌고 그래서 이미 신속통합기획에서 나오는 조감도들 보면 다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배치의 문제에 있어서는 인동거리나 뭐 이런 것들이 우리 간섭이 당연히 뭐 우리 건축에서 잘 알지만 그래.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타파하게 특별건축구역을 계속 씌우고 있지. 그래서 인동거리나 외부 간섭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쓰고 있고 최근에 뭐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 방안 발표하면서 감성 디자인까지 엎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원벨리 옆에 거기가 이제 최초 우리가 그다음에 창의적인 디자인을 한강변에 계단식 디자인이라고 얘기했던 거가 도입되고 그 후로는 이제 특별건축구역을 이제 대규모 단지는 대부분 다 씌우지. 그래서 어쨌든 인동거리를 어느 정도 무시하고 그다음에 배치 사선 제한 같은 걸 어느 정도 완화하고
배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장단점이 있는 거야. 이 두 가지 관점은 외부에서 보기에 아니면은 지역 주민들이 우리 아파트 괜찮아요, 멋있어요라고 자랑하기에 괜찮은 얘기지. 근데 사는 입장에서 보면 이게 깍두기가 우리가 깍두기라고 뭐라고 하지만 깍두기가 살기 좋거든. 지금 둔촌주공의 배치는 살기는 내가 볼 때 좋을 거야. 그치. 근데 지금 많은 아파트들은 이제 되게 상징성도 있고 디자인적으로 예쁘지만 살기에는 약간 벽뷰 막 합동이 보이네 뭐 이런 문제들이 물론 이제 건축적으로 많이 해법들이 가겠지만 있겠지, 디테일하게. 근데 뭐 그런 문제들을 계속 이제 부딪히게 될 거라는 오케이. 거지. 그래서 그런 세 가지 결국은 분절, 개방, 그다음에 디자인 이 세 가지가 최근에 가장 중요한 이제 화두인 거지. 둔촌주공은 뭐 조감도 같이 좀 아쉬워. 그냥 딱 아까 얘기했던 35층의 일률적인 층수 배치와 그 다음에 공공기에 있던 그 공원이나 녹지,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도 왜 저게 갔는지 잘 딱히 이해는 안 돼. 왜 끄트머리나 뭐 이런. 그러니까 도시 전체 디자인, 아까 얘기했던 정확한 것 같아. 살기 좋은 그 남향 배치에 의한 딱 일률적인 판상형 배치의 아파트기로 할 정도의 아파트의 단지였나 싶은 거야. 그래. 이 정도의 규모와 상징성 있는 아파트가 딱 조합원들과 그냥 최대의 세대수와 효율을 위한 그냥 단지 배치로 해서 끝났다라는 게 좀 이제 아쉬움이 남는 거지. 조감도에서 보듯이 여기가 이게 입구가 뚫려 있잖아. 당연하지. 여기 올림픽공원이고 그렇지. 여기 뭐 이쪽이 중요하니까 지금이었으면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래. 그대로 밀었을 거야. 축을. 그래서 이쪽은 좀 그렇지, 높고 그렇지. 이쪽은 좀 낮은 그렇지. 배치가 그렇지. 됐지. 그러니까 층수도 좀 다양화하고 그 다음에 아파트 단지 유형이나 이런 그렇지. 좀 특화 디자인을 좀 적용도 하고 늘 충분히 할 수 있는 대규모 단지이면서 그 주변 도시 공간과에 어울리는 배치까지도 해볼 법한 단지를 좀 너무 아쉽게 그냥 깍두기 썰듯이 밀어버렸다라는 좀 아쉬움이 남는 단지. 그러니까 이게 둔주 단지가 재건축을 할 때 단지 크기도 그렇고 입지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단지 안에서 자기들끼리 꽁냥꽁냥 할 게 아니라 주변 지역의 맥락을 받아줄 수 있을 만한 충분한 계획이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 저희